김용현 교수는 지난주 프리미엄 고추장 발효 특강 제1회에 이어서 제2회 강좌를 이번 주에는 충북 청주시 소재 전용미 뷰티 아카데미 2층 강의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주 강의에서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액기스를 발효라고 잘못 알고 있기도 하지만 발효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해도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발효와 작물 재배, 발효와 인간의 소화기 개통 등의 연관성을 주제로 발효의 원리와 인간을 포함한 생물 생장의 연관성을 비교하여 발효를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 교수의 강의를 직접 시청하시겠습니다. 발효를 볼 때 이렇게 보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토종의 배추, 그 다음에 발효, 그 다음에 사람으로 따지면 소화기, 개통이 어떻게 연관이 똑같은지가 기본적으로 관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발효를 한 게 사람한테 좋아, 또는 발효를 한 게 식물한테 좋아, 이거의 연관성이 그냥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농업은 그냥 농업으로만 생각하고, 발효는 발효로만 생각을 하고, 건강은 건강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하나로 보면 비교해서 스테이지별로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종자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발화를 하기 위해서는 배양토, 발화하는 데 필요한 배양토를 만들어야 돼요. 자, 배양토를 만들었을 때, 자, 종자는 토종 배추라고 하는 유전적인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생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수분을 몇 퍼센트로 해줘야 돼요. 보통 95% 전후로 해요. 그 다음에 온도는 15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5도. 모든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5와 10의 법칙에 다 들어가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생활을 하는데 사람은 온도 세팅이 몇 도로 되어 있냐면 14.5도, 약 15도의 세팅이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러면 이 사람한테 플러스 5도씨, 마이너스 5도씨일 때는, 그러니까 10도, 그 다음에 20도, 이 상태가 사람이 가장 쾌적한 외부 환경을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0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밤 기온이 25도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25도가 넘어가서 26도가 되면 열대야라고 해서 잠을 잘못 자는 거예요. 생리 생태가 잘 안 맞는 거예요. 5도씨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돼버리냐면 춥고 이래서 옷을 입어야 되고,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고 식물도 똑같아요. 모든 식물들이 다 생육 조건이라는 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세팅 온도가 뭐냐면 발화나 이 온도예요. 그래서 식물을 발화를 할 때 온도를 어떻게 맞춰주느냐. 그 다음에 배양토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필수 영양소가 있어야 돼요. 58종의 생명체를 이어나가는, 이 58종은 미생물에도 58종이 필요하고 사람한테도 58종이 필요해요. 이 58종의 필수 영양소가 없으면 생명체는 이어지지 않아요. 조직 배양을 하거나 이럴 때 그 영양소가 갖추어져 있으면 내가 눈을 따서 하건 아니면 조직을 끌어내서 배양을 할 때 이게 배양이 되는데, 그 성분 중에 하나만 없어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 성분들이 그래도 자연 상태에서 가장 풍부한 게 있는 게 바나나나 감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자 배지나 바나나 배지가
조직 배양에 잘 쓰이는 이유가 뭐냐면 가능한 한 미네랄, 필수적인 미네랄, 예를 들어서 호르몬 이런 것들 등등등 제가 강의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이 미네랄이 예를 들어서 나트륨, 염소, 칼륨, 칼슘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효소로서 생명 자체가 가능하냐 안 하냐는 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추를 뿌렸을 때 배양토에 필수 영양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얘는 적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발화를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뭐를 하는 거냐면 성장을 해요. 이 성장을 할 때 어떤 관계에 처하냐면 미생물 중에서 근권균 뿌리 근처에 있으면서 마치 뿌리같이 생긴 하얀 실타래를 가진 균주가 있으면 식물은 생육을 잘해요. 이게 없는 곳에서는 화학 비료로 줘서 키우면 돼요. 그리고 화학 비료를 주면 이 근권균이 파괴가 돼요. 화학 비료가 들어가면 그 성질이 근권균을 살게 하지 않고 부패균이나 이런 것들을 살게 하는 성질이에요. 마치 pH 같은 거예요. pH가 높아지죠. 예를 들어 pH가 산성이 되면 산성균이 살고 알칼리가 되면 알칼리균이 사는 것처럼 화학 비료가 들어가는 순간 근권균계가 파손이 돼요. 성장은 근권균하고 관계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가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 배추, 냉이 같은 경우에는 봄에 성장을 하는 게 아니고 가을에 파종해서 크는 거예요. 8월 15일 이후에 야간 기온이 10도로 떨어지거나 20도 밑으로 떨어지면 냉이나 무, 배추가 발화를 시작을 해요. 따뜻한 지방에서는 9월 초순이 돼야 되고 항생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8월 중순에서부터 9월 초에 발화를 해서 생육을 한 다음에 가을에 발견이 되거나 이러는 거고 올해 키우는 건 가을에 키워요. 성장이나 이거는 영양소, 온도, 균 여기에 기본적인 영양에 의해서 성장을 하다가 겨울이 왔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여기도 호르몬이 바뀌어요. 가을이 되면 호르몬이 바뀌면서 생리적으로 그 내년 봄에 꽃을 피거나 이거를 결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봄에 배추를 심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추대가 안 이루어져요. 추대가 꽃대가 안 이루어지고 결구만 하는 거예요. 가을에 뿌린 애는 성장을 한 다음에 호르몬이 생겨서 추대를 하고 개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봄이 됐어요. 그러면 뭐를 하냐면 생장을 하고 종자를 맺고 재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자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여기서는 나이가 들어갔어요. 종자를 만들었을 때는 다시 젊어진 거예요. 종자를 만들어서 나이가 0이 된다고요. 그래서 자 씨앗이 있는데 종자가 있는데 자 종자가 먼저냐 배추가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종자와 배추가 따르고
여기 종자와 배추가 하나예요. 다른 거예요. 계란하고 닭은 다른 존재라고요. 계란일 때는 계란에서 그 닭이 늙어 죽을 때까지는 한 유전자고 닭이 새끼를 다시 까요. 그러면 그때는 다른 유전자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스테이지가 다시 종자를 재생하고 영도가 새로 만들어지니까 뭐 탄생 정도의 이런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 식물을 키울 때 일어나는 거예요. 단지 수분초, 과일이나 이런 건 요 부분들이 계속 리듬으로 사이클을 돌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 결국은 뭐가 되냐면 얘가 노화가 이루어지면 완벽하게 노화가 이루어지면 그 개체는 끝나는 거고 노화가 안 이루어지면 그 개체는 뭐가 되냐면 계속 생존하게 되고 요것이 작물 체계예요. 작물 체계를 이해를 하면 발효도 동일해요. 자, 발효는 볼까요? 종자 대신에 뭘 쓰냐면 미생물을 써요. 배추씨나 무씨가 아니고 미생물이라고 하는 종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종균이 되고 이 종균은 여러 가지들을 혼합한 다중 복합균주를 쓰는 거예요. 단일균주를 쓰게 되면 뭐가 되냐면 스펙트럼이 환경변화에 약해요. 그래서 다중복합균주를 쓰면 환경변화에 강해요. 무씨를 뿌리듯이 내가 무를 수확하고 싶으면 무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배추를 수확하고 싶으면 배추씨를 뿌려야 되는데 발효를 하려고 하면 그 종자가 어떤 것이냐 이 선택이 발효해서 미생물 선택을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냉이를 뿌려놓고 나는 물을 뿌렸다고 할 수도 있고 배추를 뿌렸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이라는 종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요. 발효의 기질, 원물과 발효 영양소를 넣는 거예요. 이 발효 기질과 발효 영양소가 설탕, 소금이 어디에 도착해 있어야 되냐면 요걸 합한 게 완벽한 필수 영양소에 도착해야 돼요. 이게 완벽한 필수 영양소에 도착을 하지 않으면 배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탕을 넣으면 이 설탕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단당과 포도당과 2당, 3당으로 변하면서 유전자로 미네랄이 무엇으로 기질이 뭘로 여기 있던 미토콘드리아가 일로 가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효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하냐면 기질 이게 자연산이 좋고 유기농이 좋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질이 잘못되면 이 기질이 비료만 써서 영양소가 차있지 않는 기질로 가지고 발효를 하거나 사과가 썩으려고 하는 걸 가지고 발효를 하게 되면 기질에서 필수 영양소가 소멸된 상태잖아요. 그러니 종자를 집어넣어서 배양토를 만들 때 모래에다 만든 거하고 같아요. 모래에다가 종자를 집어넣으면 발화는 해요. 미생물이 처음에 증식을 해요. 그런데 뭐가 되냐면 배추로 못 크죠. 잘 삐실삐실하고 약해져요. 그래서 발효를 할 때 원 기질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발효 영양소로 가지고 설탕, 소금, 유기산, 비타민 이런 것들을
소금은 미네랄이에요. 설탕은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은 지방과 구조가 같기 때문에 이게 부족해요. 근데 자, 나는 질소를 더 보고하고 싶어. 그러면 아미노산을 넣어도 돼요. 아미노산을 넣는 게 뭐냐면요, 발효할 때 김치에서 젓갈을 넣는 거예요. 김치 발효를 할 때 젓갈을 넣어주면 뭐가 되는 거냐면 아미노산이 추가된 거잖아요. 그러면 질소 계열의 물질, 그 다음에 소금 넣죠, 미네랄 넣죠. 그 다음에 부족하니까 뭐를 하는 거냐면 각종 양념을 통해서 필수 영양소 58종을 채우는 것. 이것이 발효의 기본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은 원기질을 쓰면 그 원기질에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좋은 기질을 못 썼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상대적으로 발효를 했을 때 발효가 미생물 양도 적어지고 발효했을 때 2차 대사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감소하는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성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미생물이 증식을 시작하죠. 그러고 군체를 만들면서 뭐를 하는 거냐면 항균 물질을 만들어요. 발효를 하다 보면 쓴맛도라고 맛의 변화에서 그 어떤 다른 게 들어가도 발효가 시작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다면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도 안 상하죠. 발효했던 원물이 떠도 안 상해요. 미생물이 증식하고 군체를 만든 이후에 항균 물질을 만들었을 때는 그 물질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발효가 끝난 원물을 건져서 통 속에 넣어놔도 1년, 2년 돼도 다시 발효만 이루어지지 썩지를 않는다고요. 항균 물질 덩어리라서.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항균 물질이 호르몬으로 바뀌면서 뭐가 되는 거냐면 포자를 다시 형성을 하죠. 우리가 접종하는 종균은 포자인 거예요. 포자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호르몬과 영노화 물질인 슈퍼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져야지 2차 대사물질이 만들어져야지만 포자를 다시 형성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것이 뭐냐면 숙성 과정인 거예요. 요게 1차 발효 과정. 여기가 1단계 1차 발효고 1단계 발효이고 1단계 발효로서 뭐냐면 술, 그 다음에 식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술, 식초도 항균물질이에요. 그래서 술이 알코올을 가지고 균을 죽이잖아요. 우리가 소독할 때 알코올을 쓰는 게 항균물질이라서 그래요. 군체가 만들어낸 대사물질이라서 균은 자기들은 보호해요. 다른 균은 죽여요. 식초도 똑같아요. 식초를 가지고 채소를 씻는데 식초를 희석해서 한 5분 정도 지나면 균이 죽어요. 그래서 잡균을 죽일 때 식초를 쓰는 이유가 이게 항균 물질, 2단계 발효에서 이루어지는 항균 물질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거냐면 숙성을 들어가는 게 이게 발효 과정이에요. 마치 배추를 뿌려서 배추 종자를 얻는 과정이나 발효를 통해서 미생물을 증식시키고 물질을 분해해내고 2차 대사물질, 항균물질을 얻어내고 숙성시키고 영노화 물질을 얻어내는 과정과 식물이 한 사이클을 도는 과정은 완벽하게 동일해요. 얘는 눈으로 보이죠. 식물이 크는 것. 호르몬이 만들어진 다음에 꽃대가 오르고
꽃이 피고. 근데 대부분 이 과정과 얘가 동일한데 이걸 동일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동일하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발효가 어려운 거예요. 발효 과정에서 자, 겨울이 왔어요. 호르몬이 변해요. 뭐예요? 저온 생물 변환이에요. 온도가 낮을 때 미생물들이 무엇을 하냐면요. 자, 온도가 낮아졌어요. 그럼 미생물이 죽어요. 물론 포자로 가는 아이도 있어요. 포자를 형성했다가 내년 봄에 온도가 좋아질 때 생육하는 이런 아이도 있지만 효모라던가 이런 애들은 그러지 않고 뭐를 하는 거냐면 자기가 스스로 대사물질을 만들어내요. 효소를 군체에서. 그리고 그 군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좋은 상태에서도 생리작용이 이루어져요. 사람도 보면 이렇게 돼요. 겨울 돼서 추워요. 그러면 땀샘을 닫고 그 다음에 열을 내는 효소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걸로 갖고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추울 때는 추운 대로 이기게끔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와 식물의 성장이 자 미생물의 유전자와 여기 유전자는 자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하고 식물하고 50% 이상 동일성이란 말이에요. 특히 분노를 하거나 세포를 두 배로 만들거나 재생할 때 메커니즘은 거의 동일해요. 나머지 50%가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역사를 가지고 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만드는 면역물질이라든가 추위를 이겨내는 시스템이나 여기에 대한 유전자가 달라서 50%가 다른 거고 기본적으로 옛날로 점점 접어들어서 식물하고 동물이 처음 분화될 때는 거의 같아요. 나머지는 유전자 학습에 의해서 쌓인 정보만이 다른 거지 기본적으로는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건강도 얘기할 때 배추를 키우는 거나 발효를 하는 거나 사람도 완벽하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상으로 김용현 교수의 프리미엄 고추장 발효 특강 제2일차 강의 내용 중 전반부를 시청하셨습니다. 후반부 강의는 우리의 건강과 직접 연관되는 소화기 계통을 중심으로 인체와 발효의 연관성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